안녕하십니까, 통현입니다. 오늘은 묘목의 분석과 작용의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묘목을 이제 금이 있어서 금극목을 한다. 금극목을 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니까 묘가 금과 연결이 되면은 이 금이 묘목을 어떻게 하냐, 통제한다, 조절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통제한다, 조절한다, 혹은 규칙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묘목이 금을 보게 되면은, 금과 연결되면은 금이 묘목을 통제하고 조절하고 규칙을 부여하게 됩니다. 또 이 묘목은 이 화에 의해서 텐션을 갖추게 됩니다. 묘목은 뭐예요? 순목이죠. 묘목은 순목이니까 화를 끌어들여야 자기의 목적을 실현하고 결과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목성화로. 그런데 묘목이 이렇게 습이 가중이 되면은 꼬이고 엉킵니다. 묘목은 원래 순목인데 여기에 또 습이 가중하면 묘목이 꼬이고 엉킨다,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꼬이고 엉키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려면은 화를 봐야 된다 이거죠. 화를 보면은 묘목이 텐션을 가지니까 잘 안 꼬이고 탄력이 있으니까 잘 꼬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묘목을 이제 금극목을 하죠. 묘목을 금극목 하면은 이 묘목에다가 금이 규칙을 부여한 것이고 또 쓰임이 결정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을목이나 묘목의 쓰임을 한정합니다, 금이. 그렇게 하면은 또 꼬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묘목 자체는 순목이기 때문에 습이 가중되면 꼬이고 엉켜서 뭐냐면은 내가 바라던 대로 일이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습을 해결해야 된다 이거죠. 습을 해결하는 방법이 화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금으로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겁니다. 화로 해결하려면은 어떻게 묘목을 뭐냐면은 이게 화가 따뜻하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습을 제거하죠. 그러니까 이걸 묘목이 이제 텐션을 갖게 돼 갖고 묘목이 이 습에서 풀려나서 꼬이질 않는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금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묘목에다가 목적을 부여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금극목 하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꼬이질 않게 된다 이거죠. 묘목이 금을 보면은. 그 대신 자기 개발을 한다든지 자기를 가꾼다든지 하는 것은 좀 약합니다. 금극목 할 때는. 천간으로 보면은 을목이 이 병화를 보면은 나를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나를 드러내니까 멋을 낸다. 본인이 불특정 다수한테 나를 드러내야 하니까 내가 나갈 때, 외출할 때 온갖 치장을 하게 됩니다. 잘 보이려고. 그런데 경금으로 을목을 금극목 하게 되면은 이 쓰임이 규정된다 이거죠. 쓰임이 규정되어 있다 이거죠. 금극목으로.
그러니까 자기 역할이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꾸미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을목이 경금을 보면은 잘 안 꾸민다. 안 꾸며도 이미 뭐예요? 주인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자가 결혼하면은 화장도 안 하고 추리닝 차림으로 돌아다녀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 왜냐? 이미 남편이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금극목 한다는 것은 긴장을 유발한다는 뜻입니다. 목생화나 금극목이나 긴장을 유발합니다. 금극목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외부의 규칙이나 자극으로 자기 역할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고, 화를 본다는 것은 자기 개발을 해서 자기 목적을, 자기 에너지를 밖으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목생화의 긴장은 계속 새로워지는 것이고, 금극목의 긴장은 금에 점점 내가 한정된다, 묶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묘의 조건을 보면은 박근조하고 묘의 조건은 묘의 환경은 박근조합니다. 그런데 묘목 자체 이 안은 습하다 이거죠. 안은 습하다. 그래서 이는 반대로 묘목의 다른 임목은 안이 조하고 박이 하나입니다. 묘하고 이는 그게 달라요. 묘는 난으로 출발합니다. 따뜻한 것으로, 난으로 따뜻한 것으로 출발하죠. 그래서 묘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춘분을 중심으로 춘분 전이냐 후냐를 잘 봐야 됩니다. 춘분 전이냐 후냐. 춘분 전이면 아직도 한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춘분 전에는 병화를 씁니다. 조상으로. 병화를 쓰게 되고, 춘분 후에는 난을 기준으로 용법을 정합니다. 묘월은 수가 많아지는 것을 꺼리고 화를 쓰는 것은 묘월의 텐션을 갖추게 하는 것, 목적을 부여하는 것. 화토는 목적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묘목에 있어서. 목에는 일정 부분 토가 있어야 됩니다. 토가 왕해지면 안 되지만 토의 작용이 필요합니다. 인월은 토가 왕해지는 것을 굉장히 꺼립니다. 왜냐하면 인월의 목은 어리기 때문에 토가 왕하면 토를 뚫고 나오기 힘들므로 꺼립니다. 토는 내가 뭔가 하는 일로 연결이 되고, 화는 자기 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금은 외부의 직으로 만들어지고, 수는 인성이니까 자격입니다. 수가 왕해지는 것을 꺼립니다. 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죠. 수는 간접적이어야 합니다. 수는 화토를 다루기 위한 간접적 조건, 당연히 금 입장에서도 관인상상으로 받아들여 쓸 수 있는 조건은 되지만, 묘의 화와 토가 어떻게 발현되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묘목은 순목입니다. 금의 극이 들어오면은, 신금이 특히 금의 극이 들어오면은, 지지로 신금이 들어오면은 묘목도 습하고 신금도 습합니다. 그래서 신금은 습금이죠. 그래서 묘신의 관계는, 이 묘신의 관계는 습이 주도하는 관계이고, 대상과의 관계도, 이 묘가 대상과의 관계도 묘의 입장에서 대상이 접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묘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묘는 왕지이기 때문에 묘는 가만히 있습니다. 신금은 뭐예요? 생지죠. 그러니까 묘월 입장에서 신금 대상이 만났을 때 묘가 가는 게 아니고 신금이 온다 이거죠. 묘목으로. 그래서 묘는 왕지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는 것이 아니고, 신은 생지이기 때문에 신은 또 밖에 있습니다. 밖에.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밖에 멀리 있습니다. 신금은 밖에 멀리 있다 이거죠. 그래서 대상적 입장에서는 시작해서 묘목한테 다가오는 것이, 시작해서 오는 것이 거리가 있습니다. 멀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극목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원진 같은 작용을 일으킨다. 그래서 원진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극을 하고 있는데, 이 신금이 묘목을 극을 하고 있는데, 극을 받아들이고 극을 수용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맺고 끊는 것이 잘 안 된다 이거죠. 습금이기 때문에, 멀리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가지치기를 해서 가지를 잘라냈는데 완전히 잘라서 분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구분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분명히 극을 한 것 같은데 묘신의 관계는 그 결과가 아주 알쏭달쏭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진행이 된다 이거죠. 그런데 유금이 극을 할 때는, 유금이 극을 할 때는 묘목도 왕지고 유금도 왕지입니다. 그래서 이 묘목과 유금은 뭐냐면 그 작용하는 것이 근접해서 작용합니다. 가까이서. 그런데 왕지니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하질 않습니다. 그걸 하지 않아요. 그런데 왕지니까 자기 영역이 건드려질 때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럴 때는 물러나질 않습니다. 조금이 습목을 만났을 때, 조한 나무를 자를 때는 습금으로 물을 부어가면서 잘라야 합니다. 근데 습한 나무를 잘라야 할 때는 당연히 조금으로 잘라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신금은 습금이고 유금은 조금이다 이거죠. 조금은 좀 날카롭죠. 그래서 톱질을 해보면 이걸 압니다. 금극목 하면은 목이 무조건 다치는 것이 아니고 목 입장에서도 자기 역할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묘목의 특징을 이해하면 역할들의 개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금극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을 묘목 입장에서 보느냐 신금이나 유금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금극목이 달라집니다. 묘목에 오화가 개입하면은 묘목에 오화가 개입을 한다 이거죠. 묘목에 오화가 개입을 하면은 요것은 이제 습화가 됩니다. 습화. 그래서 습화가 되면서 열성을 띠고 있다 이거예요. 열성을 띠고 있다. 습목이 목생화 하면은 왜곡됩니다. 왜곡된다. 왜곡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연기가 나고 끓임이 난다 이거죠. 습목은 잘 타질 않기 때문에 연기 나고 끓임 난다 이거죠. 근데 오화는 근접된 작용이거든요. 가까이 와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묘목이 상당히 부대낍니다. 이런 것을 신체적으로는 아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묘목이 오화를 제대로 태우질 못하잖아요. 제대로 타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화가 오면은 제대로 타지 않기 때문에 묘목이 부대낍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그걸 아프다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오면은 오와 묘는 서로 가까이 있으면 불편하게 됩니다. 오화 입장에서는 목생화해서 화가 커져야 하는데 습목이 개입되니까 화가 커지는 않고 연기가 나고 끓임이 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꼭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불을 피면은 불꽃이 잘 일어나는 것만 생각하니까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봉화를 올릴 때에는 낮에 불을 피면은 멀리서 잘 보이지 않죠. 이럴 때는 뭐예요? 연기로서 멀리까지 신호를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보이게 하려면은 밤에는 빛을 요구하니까 불을 피워야 하는데 낮에는 확실하게 신호를 보내려면 뭐예요? 불을 피는 것보다도 연기를 피우는 것이 더 신호 전달이 잘 되고 효율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작용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보다는 그 작용을 어떤 식으로 쓰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묘목이 목생화하면은 목적에 따라서 용도를 다르게 사용하면 된다 이거죠. 또 묘목 입장에서 사화를 본다 이거죠. 사화를. 묘목 입장에서 사를 보면은 시작은 빨리 일어나지만 이 사화도 멀리 있습니다. 멀리 있다. 그래서 목생화가 간접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묘목을 끌어내주고 보여주고 표현을 해줍니다. 사화가. 그래서 묘목이 사화를 보면은 묘목이 만드는 것, 완성한 것을 보여주는데 사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거죠. 오화를 보면은 빠르게 무엇을 하다가 망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묘파다 그럽니다. 오묘파다. 그것을 오묘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묘목이 사화를 보면은 묘목 입장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수월하거나 편안하고 일반적으로 특수하게 쓰여지지 않는다면 사화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안정되고 목생화가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관계들이 전부 다 다릅니다. 묘목이 신금을 보는 것과 묘목이 유금을 보는 것, 묘목이 화를 보는 것, 금을 보는 것, 또 화를 봐도 묘목이 오화를 보는 것, 묘목이 사화를 보는 것이 작용이 다 다릅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